이사마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조금 덜 긴장을 할 텐데 아마 감독님보다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께 전에도 한번 한국에서 상영회를 가지는 적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개봉해서 와서 관객들을 만나는 감회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前回映画祭で伺った時には企業がそこはブランドとコラボレーションしてるところですごいゆったりとした空間で上映されていて、ちょっとお客さんの反応がその時は結構いまいちつかみき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れから公開されるということで、皆さんの感想を含めて伺えたらとてもでもまずは韓国で上映していただけることを本当に心か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지난번에 한국에서 상영했을 때는 영화제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화제 때 상영했던 극장이 소파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했던 상영관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더 늘어서 있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반응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소감도 감상도 많이 듣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하고 상영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애터벤트가 또 반가웠던 게 제가 실은 그런 유사 콘텐츠를 기획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였고, 그 영화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배우들이 그 같은 테이블을 두고 두 개의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형식의 영화였어요.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로 또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심적으로 되게 반갑기도 했고, 또 막상 영화를 보니까 또 굉장히 영화가 좋았어요. 무대 위에 벤치 하나 올려놓고 뭔가 있는 연구의 공기도 들었고, 되게 다채로우면서도 통일성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저는 제 영화에 사용했던 테이블이랑 의자가 집에 있거든요. 벤치는 어디다가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ベンチは僕が小さい頃から暮らしている家の近くにあるベンチで、なので幼少期から散歩で家族と一緒に座ったりとか、友達と座って悩み
工事が数年前に始まったりとかして、それ見たときに、こうやって東京の街は変化するたびに前どういう場所だったか思い出せなくなるとか、自分が愛着を持っている場所であっても、もう、そのなんていうか大切な場所がどういう場所だったか思い出せなくなるみたいなのがすごく多いので、その橋の工事見たときに、今これを作品として残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を直感的に思って作り始めました。 일단 영화에 나온 그 벤치는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 마을에 실제로 우리 동네에 있는 벤치이고, 어릴 때부터 산책도 가고 또 가족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친구랑 가서 고민 상담도 하고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벤치입니다. 그런데 도쿄에는 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의 풍경이 많이 변화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그 근처에서 큰 다리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요. 도쿄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못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장소이든 아니면 아무리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도 변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다리 공사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작품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을 지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でもベンチは取り外せないので、僕の家にはないです。 그 벤치는 아직도 거기 붙어있고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집에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든 관객들이 그 벤치에 가서 또 이제 앉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そうですね、まさに映画を見てくれたお客さんが座って例えばお寿司を食べたりとかできると面白い。結構皆さん日本語が日本の人ってことですか？ 네, 일본어 많이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이세요? 同じように登場人物と同じようなことをしてたりとか、あとはこの間屋外上映でベンチの場所でスクリーンを立てて上映をしたんですね。でベンチが最前列にいて、みんなでベンチと一緒に映画を見るっていう経験ができて、それもすごく貴重な体験だなと思います。なかなか全編が同じ場所で撮られていて、かつその場所でその本編を見れるっていうことってないと思うので、だからキム監督のそのテーブルのやつにその撮影場所で見るっていうことですから、入りきれないわけです。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벤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 벤치에 찾아가서 앉아보시기도 하고요, 수박도 드시고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을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야외 상영을 기획을 해가지고요, 그 벤치가 있는 곳에 스크린을 세우고 그 관객들 객석의 가장 앞에 줄에 벤치가 있고 그 뒤로 관객분들이 앉으셔서 벤치랑 다 함께 이 영화를 보는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중한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영화 전체를 거기에서 찍었고 그 장소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기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테이블을 찍으셨던 그 장소에서 그 카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또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시다가 다 못 들어가려나. 네, 일단 제가 이기적으로 제 거실에다만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또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벤치가 어쨌든 감독님한테 되게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그 외에도 좀 다른 동기가 있으셨나. 왜냐하면 저는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전작에서 최하자르라는 영화에서 그 한예리 배우랑 이지은 배우가 되게 길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그걸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그걸
그거를 이제 하루 동안 찍으면서 이게 대화씬은 이렇게 하루 동안 긴 분량을 찍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걸 찍을 때 제가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의 컨셉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컨셉슈얼하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단 며칠만으로 장편 영화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겠다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셉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것이 좀 다른 모티브가 있으셨는지, 또 이 며칠 동안 촬영을 하신 영화인지. 確かに監督の、夜明けの歌っていうのを見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あの映画もすごくこう会話の一つのシークエンスが一つの場所が結構長めに撮られていて、なんかその印象はあったので、今お話聞いててすごい納得したっていうのと、あと他の動機で言うと、僕は高校時代から自主制作で映画を作ってて、その時もある部活動を部室の中だけで、5つの部活動の、部室内の様子を描くっていうようなオンリーですが、このアウトドアに近いように作ってで、その時にそれは僕らのその映画部が他の運動部とかと違って予算を割り当てられてなくて、もっと撮れるのがその部屋の中だけしかなかったっていうので、その予算やいろんな制約、その教室部屋の中だったら撮影していいですよみたいな条件でそうなったんですけど、でも作ってみたらその限定的な狭い空間の中でできる限り広い普遍的な物事を描くっていうのがすごくこう、魅力的に感じたんですね。なのでシチュエーションが限られている作品っていうのを、改めてもう一度やってみたかったっていうのと、あと僕はミュージックビデオとかコマーシャルとかも作ってき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れらは会話っていうものが主体にはないので、こう会話劇っていうものに対する憧れが強くあって、それで作ったっていう理由があります。 네, 제가 일단은 그 김동관 감독님의 아무도 없는 것을 일본에서 보았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요. 그 영화가 하나의 시퀀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굉장히 오래 찍으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굉장히 잘 알겠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또 다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때 영화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 안에 있는 5개의 동아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옴니버스로 5개의 그 방 안에서만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태는 이 작품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 다른 부서들, 체육이나 운동부 이런 데는 학교에서 예산을 할당을 해주는데 우리 영화부에는 예산이 거의 할당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한정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실내에서 방 안에서라면 찍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그런 제약이 있는 속에서 찍을 수 있는 게 그 동아리들, 그 다른 부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찍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걸 만들어 보니까 놀랍게도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찍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제한이 있는 영화, 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영화를 또다시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평소에 영화보다 그 이전에 뮤직비디오와 CF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작업에서는 대화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에 대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제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동기입니다. 촬영은 5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띄엄띄엄 5일 동안 찍었습니다. 거의 한 에피소드당 뭐 하루씩 된 거죠? そうです。半年間、1年間の中で、半年間、その半年 1년 동안에 그걸 찍은 건지 반년 동안 찍은 건지 기억이 있습니다.
はい、体力です。 어쨌든 5일 동안. 그게 뭐 저도 이제 뭐 테이블이라는 영화를 할 때 그 컨셉 때문에 이제 7일 동안 찍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또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아까 뒤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별로 하루씩은 찍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이 선셋을 이용한 촬영도 있고, 이 호흡이나 이 현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되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써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를 많이 쓰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게 어쨌든 필름 영화여서,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유연하고 되게 합리적인 촬영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건 아마도 이제 그 전에 뮤직비디오나 광고를 하면서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그런 약간 숙련된 것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영화를 찍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이게 배우들도 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어떤 건 연극 한 편 보는 것 같고, 또 호흡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많이 준비를 해야 그 짧은 시간 안에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래서 좀 리허설에 많이 공을 들인 에피소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리허설을 좀 안 하고 현장에서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屋外で撮影しているので、結構天気の影響を受けることが多くて、なので、例えば夕日だと本当にもう3時間とかの中で撮り切らなくちゃいけない場合、撮影現場で細かく調整をしてお芝居を変えてると時間が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読み合わせ、その脚本を、テーブルを挟んで読み合わせをする。で、演出をつけて修正していくっていうのを一日各話ごとに丸一日とって、そこでもう何度も何度も繰り返してお芝居をして、15分間全部セリフを覚えてもらって、本当演劇のお稽古をするような感じで作っていきました。それをやる場所っていうのは僕のアトリエ、事務所でやったんですけど、そこがベンチのすぐ近くにあって、なので本当にこの作品はもう半径数百メーター以内で作られているようなアットホームな作品になったので、それも良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모든 장면이 야외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을이 지는 장면을 찍으려고 할 때는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세세하게 뭔가를 바꾸고 지시를 하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본 리딩을 할 때 리딩을 하는 시간에 모두 이렇게 테이블에 에피소드별로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앉혀서 실제로 이제 연기를 시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연출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을 각 에피소드당 하루를 통으로 쓰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를 시키면서 그것을 결국은 15분 안에 할 수 있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연극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습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한 장소가 저의 아틀리에, 일종의 사무실 같은 곳인데요. 아틀리에였는데 그 바로 근처에 이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반경 수백 미터,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장소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굉장히 애통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あとは実際にベンチにみんなで一緒に来て少し軽くランスルーというかテストをやってみるっていうのも撮影より前に行ったりしました。で僕ちょっと監督に聞きたいのが、僕はすごく長回しの撮影が好きで、今回も一つのカメラで引きを撮ったらそれを最初から最後までお芝居を通して撮る。で次寄りのカットをもう一回通して撮るっていうのをこのカットはここの部分だけ撮るとかじゃなくて、もう最初
しか起こらない偶然の出来事っていうのが、まあ悪く言えばミス、でもよく言えば偶発性みたいなものがこう取り込むことができて、すごくセリフを言ってるというよりもその場にいる人間がその時をもって喋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から長く回すっていうことが好きなんですけど、監督はどういう手法を好んで撮影されてますか？ 네, 일단은 방 안에서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는 다 같이 벤치로 나가서 실제로 벤치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런스루도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촬영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롱테이크로 계속 하나를 처음부터 연기를 쭉 시켜놓고 끊지 않고 끝까지 찍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멀리서 찍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멀리서 다 찍고 다시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와서 그 똑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다시 찍고 그렇게 찍는 걸 좋아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라서 찍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기자들이 길게 연기를 하게 될 때 짧게 끊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하지 못했던 머뭇거림도 생기고 뭔가 그 현장에서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나쁘면 미스라고 할 수 있고 실수라고 볼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쪽의 우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기를 길게 시키고 그걸 쭉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찍게 되었을 때 이 배우들이 말하는 것이 대사라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제 때로는 그렇게 긴 테이크 한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대화 형식의 영화를 찍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 한 15분, 뭐 길면 한 25분 정도의 대화식을 할 때가 있는데, 또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카메라를 좀 밀착시켜서 이제 클로즈업으로 찍는 경우들도 많고, 약간 이게 컨티뉴이티의 작용으로 뭔가를 좀 하려는 것도 있어서 좀 항상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뭐 인테이크의 되게 좋은 컨디션은 되게 찰나적으로 보이시잖아요, 배우들이.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좋은 컷을 주는 좋은 테이크를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치잖아요. 뭔가가 정점을 한번 지나면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약간 나름 구획으로 좀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분짜리 대화면 뭐 한 3가지 호흡 정도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씬을 조금 나름 그 순서를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찍는 편이고, 근데 이제 때로는 뭐 그래서 배우들한테 어느 정도에서 컷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감독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붐맨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제가 되게 붐맨들한테 항상 컷을 어디서 하겠다고 약속을 안 지켜서 붐맨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배우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좀 가보자가 뭔가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전에 조금 더 이렇게 그 호흡을 통해서 이제 좀 만들어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한 테이크로 갈 수 있다면 되겠지만 컷을 나누면서 이렇게 긴 대화식을 진행한 거는 좀 아마 감독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現場の撮影現場のその環境づくりみたいなものに対して僕はすごく興味があって、今回で言えばまずその撮影現場にいるスタッフの人数を10人ぐらいに絞るっ
촬영 현장에서 현장의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액터벤치를 찍을 때는요, 일단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의 수를 10명으로 줄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최소한의 스태프들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5는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1과 5를 찍을 때는 카메라나 조명, 그 어떤 기자재도 두 배우의 시계, 이 눈 안에는 들어오지 않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배우들이 보는 시선이 이 인물이 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인물들이요. 그 캐릭터들이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눈앞에 카메라도 없고 조명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하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동시에 릴렉스한 상태로 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대사가 틀에 박힌 대사를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적당하게 대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 인물의 대화가 진짜로 인간이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감촉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무의식적으로 원래 계산하지 않았던 움직임도 보여주게 되고 시선이 뭔가 특별하게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미세한 표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는 촬영하는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김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본인이 원할 수 있는 연기를 배우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근데 저는 일단 그 감독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 다섯 번째 에피소드 보면 실제로 저도 느꼈던 게 이제 정면성의 그런 앵글들이 없는데도 굉장히 배우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무드 안에서 이렇게 녹여내는 게 되게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본 거는 이게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되게 협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대화씬의 즐거움이 그 다양한 배우들을 만나서 서로 다양한 성질을 가진 배우들이 뭔가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즐겁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들이랑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배우들과 항상 감독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는 게 있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도 좀 배우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배우들이 내가 쓴 시나리오를 연기할지, 또 두 배우가 있고 두 배우의 조합이 어떻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또 배우마다 또 테이크가 좀 앞에 연기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좀 뭐 반복해서 했을 때 뭔가 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배치나 이 배우들의 성질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그런 케미가 또 맞아야 되니까 배우들끼리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저는 배우들하고의 케미가 맞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맞추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배우들하고 네, 그렇고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기도 되게 다양한 배우들이 서로 다른 케미로 하잖아요. 영화적인 형식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을지, 배우들 어떻게 조합을 하셨고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고 그런 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各話ごとにキャスティングの理由は違うんですけど、ただあんまり共演してる様子が見たことない人たちの化学反応というんですかが見たかったっていうのはあって、元からこ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みたいな、役柄を演じてもらうのではなくて、少しパブリックイメージとは違う引き出しを何か引き出せるといいな
瞬間の感覚をつかみ取って、こう反射神経がすごく鋭い森さんの割と感覚的なお芝居っていうのがこう同時に共存したときにどういう状態で生まれるんだみたいな、そういうことは考えてキャスティングしました。あとは声っていうのが会話劇が大事だと思うので、声が魅力的に感じるような人たち、その役柄とその声で話したときにすごくこう音で聞いてるだけでも説得力を持つような、こういう表情してるんだろうなとか、こういう人物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が音だけでも伝わるような人を選びました。最初はウェブで公開していた作品なので、2年目まではそれぞれウェブで無料公開していて、なのできっとパソコンで保管作業しながら音だけ聞く人とかもいるかなと思ったときに、できる限り僕が聞き入るような声の일단은 각 에피소드, 각 이야기에 따라서 캐스팅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같이 출연한 적이 별로 없는 배우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같이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배우들의 화학 반응, 이런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배우인데 원래 이러한 이미지였던 것 같다라는 게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래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3편 자매가 싸움하는 에피소드에서는 특히 이 두 명의 여배우는 연기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 머리로 다 정리를 하고 개선되어서 연기를 하는 언니 역할의 이마다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감각을 포착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 연기를 하는 모리나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타일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인 이 배우들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공존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이 두 사람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가 매력적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지 않고 이 대화만 들었을 때에도 설득력이 느껴지고 이런 표정을 짓고 있겠구나, 이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이 소리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배우로 캐스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피소드 1과 2 두 개는 인터넷으로 웹에서 무료로 공개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료로 인터넷 공개된 영상은 열심히 보지 않고 다른 작업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목소리만 들었을 때도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려고 있습니다. 저랑 전략이 비슷하시네요. 한번 질문 받아봐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할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고백하시 가면 제가 했던 벤치를 일본에서 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모 사이트도 보고 너무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찍고 싶게 된 계기가 된 영화에서 오늘 너무 뵙게 되어서 영광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너무 학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좀 늙어 보여서 고등학생이거든요. 대학 2학년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영화를 많이 들었다고 하셔서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4부에 관한 내용인데 4부 각본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각본에 보면 그 마지막에 외계인이 그 벤치가 되고 그 벤치에서 100년 정도를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에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100년이나 살았을까? 대체 잘못한 게 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チのグッズを持ってらっしゃって、 SRH의 굿즈도 갖고 티셔츠도 입고 계시고 下北沢で買ってくださったと。 시모키타자와에서 사신 걸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4年目のお父さんが何をしたかは、なんだろう、ちょっと想像にお任せします。決めてなかったです。 사건의 그 외계인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하지 않았습니다. そもそもあのベンチがお父さんなの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もわからないストーリーになっていて、僕はこう人それぞれの視点によって全く物事は違って見えるっていうことを描きたかったんですね。その誰かにとってのベンチは誰かにとってお父さんかもしれないし、誰かにとってのフィクションだと思って見てるものは誰かにとっては撮影現場のリアルかもしれないし、誰かにとっての幅は誰かにとっての奥行きかもしれない。これ韓国語でどう訳するんですか？そういう、例えば皆さんが日々ある人物を見たときに、今皆さんが見てる僕の印象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違うはずなんですよ。で、僕が知ってる僕も皆さんが思ってる僕とは違うんですよ。だから絶対的にこうであるって言い切れる物事はこの世の中に存在してないと思っていて、この世界っていうのはこう光があれば影があって、それが同時に存在してるみたいな感じで、必ず A というものがあったらその反対の B があって、それが共存してるのが世界だ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のをどの視点から誰がいつどのように捉えるかによって変わるっていうの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全部誰かの視点で撮りました。ベンチのお父さんの視点、UFO の視点、それからカメラマンのメイキングカメラマンの視点。 네, 그런데 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 관해서는요, 사실 그 벤치가 아버지가 맞는지, 외계인 아버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서는 누구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벤치가 아버지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픽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화에서 생긴 촬영 현장이라는 그런 리얼한 현장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해서, 또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의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는 이게 길이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폭이고 이게 두께이고 이런 식으로 달라 보이잖아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하고자 했던 에피소드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보는 인상이 전혀 다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인상이나 혹은 제가 제 스스로 알고 있는 인상도 완전히 다를 것이고요. 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꼭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혀 다른 시선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빛이 있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것이 있다면 정반대로 B가 반드시 공존하고 있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전혀 아니기도 하고 UFO의 시점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네 번째 에피소드는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시선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お父さんがどんな悪いことをしてたか決めてなかったのが恥ずかしくて、すごいそれっぽい聞かれてもないことをすごい외계인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해서 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묻지도 않는 대답을 막 그렇게까지 해보았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뒤에 여자분 한분 안경 쓰신 분.
사진을 찍겠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네 번째 에피소드를 보다 인상이 깊어서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실제 카누키 류인스케 배우가 그 감독님의 역할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장된 것인지 첫 번째로 궁금한 거였죠.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사실 그러니까 언어의 정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어의 정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진을 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 이까지 먼저 통역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듣고 또 딴 분들도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기작도 그냥僕はあんな感じではないですよ。でも神木さんってすごくこう信頼できる人っていうイメージが僕の中にあって、なんかそういう人が言ってしまえばああいうこう周りに流されて少し適当なことを言ったりとかもしそうな、まあ、日本語でこううさんくささみたいなちょっと怪しげな感じっていう役柄をやったらどうなるのかなっていうのを見てみたくてお願いします。 네, 저는 현장에서 그 영화 속에 카미키 류인스케 씨 같은 그런 감독이 있는지는 좀 아니기는 한데요. 그런 느낌이 나긴 한데 일단 거기에서 카미키 류인스케 씨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그 감독의 역할처럼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나 영향받아서 굉장히 일을 적당하게 해버리는 그런 뭔가 의심스럽고 수상스럽고 신뢰감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분을 그런 감독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에피소드 2에서 초중요된 것을 이제 막 정할 때 장원은 뺀다라고 말씀했었거든요. 벌칙에 대한 수업중에 장원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장원을 안 되는지. 오징어, 연어, 장원한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ってことですよね。うなぎはわさびを入れたら美味しくないっていうのが僕はそうは思わないですけど、どうだろう。うなぎはわさびを入れちゃうと美味しくないから、うなぎにわさびが入っ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ゲームの中に入れちゃうと、うなぎにはわさびが入ってない。というかわさび入れたらまずいからかわいそうなんです。あれはなりの優しさもあるのかなっていうのと、最初からこれはわさび入ってないだろうって分かっちゃうからってことだと思います。 네, 일단 그 역할 속에서 나나가 그 여자가 우나기에는 와사비를 넣으면 맛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사비를 넣어서 그 게임의 벌칙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사비를 넣으면 우나기가 굉장히 맛이 없기 때문에 일단 와사비 넣은 우나기를 먹게 되면 칸타가 너무 불쌍해진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나나만의 다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나기 초밥에는 와사비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韓国では何わさびつけるんですか？ 한국에서는 장어 초밥에 와사비 무슨
쭉. 저 뒤에도 손을 계속 아까 먼저 들고 있었던 맨 뒤에 팔이 아니고 그 에피소드 3편 같은 경우는 그 여배우분들이 소리를 지르는 연기가 줄을 잃었었는데 그 리테이크는 별로 없었는지, 그리고 만약 그 소리 지르는 연기 때문에 이렇게 목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合計で6回、最初から最後まで全部通して6回見てます。 일단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6번 반복해서 찍었습니다. 常にカメラがいろんな動きをしてたんですけど、感情的なお芝居なので、その度に動く位置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んです、テイクごとに。それを練習でうまくつなげています。ただ雨が途中でちょっと休憩したので、喉はそこまで変えたりはしてなかったです。 네, 그래서 그 6번을 찍을 때 각각 카메라가 다른 움직임을 하면서 그 6번을 찍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굉장히 감정을 내뿜는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매번 움직이는 동선의 위치가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찍었던 것을 편집할 때 그 장소를 위치를 잘 맞추어서 편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중간에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쉬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를 굉장히 질렀지만 목소리에 너무 무리가 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 주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원래 이 애터맨치라는 영화를 원래 히로세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 찾아보다가 에피소드 1을 작년에 봤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도 저도 원래 이런 대화극을 너무 좋아해서 대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 영화 분위기가 해질녘이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보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옴니버스로 5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오늘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 초밥 내용 나오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관객분들 모두 다 너무 깔깔거리시면서 보셨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화극을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런 아이디어를 에피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겪었던 데서 이런 에피소드가 재밌었다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딱 이 방에서 진짜 그냥 상상해가지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시는지 제가 김종관 감독님 더 테이블이나 아무도 없는 곳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두 분 다 좀 어떻게 이런 작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日常の中でこういうことを考えたとかこういう感情になったとかそういうのをメモしているので、そこの中からチョイスして物語に反映するみたいなことが多いですけど、今回の場合は4人の脚本家の方が書いているのでそれぞれ多分そのスタイルは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にベンチを一緒に脚本家の人に僕はこういう思いとこのベンチが大切に思ってます、好きですっていうのをお話しして、しばらくそこでじゃあこういう物語はどうですかねって少し話し合ってから書いていただくっていう流れで作ってみました。 네, 저는 평소에는 일상 속에서 생각이 뭐가 떠올랐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항상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한 것들 중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초이스를 하곤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소재를 고르고 그것을 또 이제 반영을 시키고 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4명의 각본가분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 같이 실제 그 벤치에 가서요. 감독님이 내가 왜 이 벤치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께서 각본가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저한테 준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참작적으로 제가 겪은 경험들도 있지만 또 약간 정서적인 경험들이 결국 이제 영화로 되는 경우들이 많고 좀 사실적인 경험들은 그 영화라는 게 뭔가 거짓말을 산을 쌓아서 뭔가의 중심을 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약간 사실적인 요소들은 결국 좀 그 본질이랑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뭔가 그것들이 좋은 걸 제 삶의 가치나 방향들 조금씩 바꿔줄 때도 있고 와닿을 때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창작적으로 변화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시도하게끔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 많은 상상물과 또 제가 겪은 정서적 기억들 같은 것들이 버무려져서 창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은데 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쳐야 된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또 한국에 또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또 관객분들이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만나서 저랑 술 한잔 하고 많은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에 오신 감상과 다음 작업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감상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今日は松戸店長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엑서벤츠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皆さんとお会い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で次回作もこの間完成してこれからおそらく韓国でも公開されるとい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新海誠さんというアニメの監督のおよそ5センチメートルという作品を実写で作りました。もしよければそちらを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을 얼마 전에 완성했고요. 아마도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지 않을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